네, 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지난 2부에서는 PC를 함께 조립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 컴퓨터에 윈도우도 깔고 여러 드라이버도 설치를 하고 최적화도 진행해서 훨씬 쓸만한 컴퓨터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2부에서 빼먹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니, 이 시스템 펜 연결을 안 했는데 영상이 돌아가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스템 펜 꽂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정도의 체급의 케이스면요, 사실 케이블 정리는 웬만하면 다 되어 있어요. 뒤편에 보면은 전면 펜 3개, 후면 펜 1개가 이미 연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단자의 끝을 보면 연결되지 않은 3핀 단자가 하나 보일 거예요. 이걸 메인보드 전원 케이블 꽂았던 그 부분 기억하시죠? 거기 아래쪽에 시스템 펜 4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꽂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끝. 윈도우 설치가 가장 먼저 되어야겠죠. 윈도우는 강력하게 정품 사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설치 USB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결국 정품 인증이 진행돼야 우측 하단에 정품 인증하라는 표시가 안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왕 쓰는 거 정품 쓰는 게 당연히 좋겠죠. 저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하나씩 정품을 사다 보니 이렇게나 많이 보였더라고요. 물론 실제로 쓰는 건 몇 개 안 되지만요. 윈도우 10 CD키로도 윈도우 11에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품으로 나오는 윈도우 10 홈, 윈도우 11 홈 둘 중 하나는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PC 전원을 켜기 전에 윈도우 USB를 꽂아줍니다. 그리고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설치를 위한 부팅이 진행되는데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국가는 한국 선택하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를 선택하고 두 번째 레이아웃은 보통 선택하진 않아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유선 케이블을 연결해서 네트워크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저는 와이파이 무선 랜카드, 와이파이 수신기라고도 불리는 제품으로 스튜디오에서 활용하고 있는 와이파이를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누르면 PC가 작업을 시작하다가 디바이스 이름 정하라고 하는데 건너뛰어도 되고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는 분들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계정도 없고 매번 로그인하는 것도 귀찮고 이런 분들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럴 때는 아이디에 A 넣으시고요. 비밀번호에 또 A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다음 버튼 눌러주면은 이름을 입력하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활용할 이름 넣어주고 그 다음 비번 입력하셔도 되고요. 귀찮으면은 그냥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그 이유는 윈도우 진입을 위해 최적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윈도우 화면으로 처음 들어오면은 낮은 해상도로 설정이 됐다가 잠깐 깜빡이고 제대로 잡아줄 거예요. 물론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원하는 해상도로 설정이 가능하지만요. 그리고 윈도우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좋겠죠. 시작 버튼 누르고 바로 보이는 설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업데이트 확인 버튼이 뜨는데요. 눌러주면 주르륵 하고 필요한 게 다 뜰 거예요. 전부 설치해주면 되고 인터넷만 빠르면 아주 오래 걸리는 건 아니라서 윈도우 업데이트 꼭 진행해 주시고요. 지포스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설치는 굉장히 쉬운 편이죠. 역시 영상 설명란 링크 타고 가서 제품 유형 지포스, 제품 시리즈 RTX 40 시리즈일 테고요. 제품 계열, 제 영상은 RTX 4070 Ti로 선택해야겠죠. 운영체제 윈도우 11 선택하고요. 다운로드 타입 웬만하면 게임 레디 드라이버입니다. 스튜디오 드라이버는 작업 환경을 위한 거라 선택하실 필요 없고요. 언어 당연히 한국어 선택하신 후에 받아주시면 되고요. 설치는 더 간단합니다. 그냥 다음 넘기기만 하면 돼요. 따로 할 건 없고 중간에 지포스 익스피리언서를 설치할 거냐 아니면은 드라이버만 설치할 거냐 뜨는데 나중에 녹화 기능이나 하이라이트 공유 기능 이런 거 쓰실 거면은 선택해 주시고요. 굳이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다면은 드라이버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스가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시 제가 어로스 엘리트 바이오스 링크를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었고요. 업로드 기준으로는 FB 버전까지 릴리즈가 되었을 거고 구매한 메인보드는 이것보다는 9버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설명란 가셔서 바이오스 파일 받아주시고요. 필요한 건 보통의 USB 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 USB에 받았던 바이오스 파일을 넣어주고요. 압축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준비물은 모두 끝났습니다. 컴퓨터를 재시작해주고 부팅이 시작되면 델키를 연타해주시면 됩니다. 다다다다다 이렇게 연타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F8을 누르면 Q플래시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바이오스를 클릭하거나 엔터키로 실행해 주시고요. 메인보드 바이오스 B650M 쭉쭉쭉쭉 이렇게 파일이 하나가 보이죠. 이게 아까 저희가 USB에 넣었던 바이오스를 Q플래시가 인식한 건데요. 엔터를 눌러주고 방향키나 마우스를 통해서 바이오스를 선택해 주고요. 엔터를 눌러주면 선택이 되는데요. 또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할 거냐 물어봅니다. 당연히 예스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바이오스 버전이 맞는지 1차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대략 5분 정도 걸리거든요. 중간에 저희가 해야 할 건 없고 다 알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방법으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 하시면 되고요. 재부팅 후에 바탕화면까지 보인다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MD 칩셋 드라이버, 이건 매우 간단합니다. 역시 영상 설명란 링크 가셔서 AMD 칩셋 드라이버 다운받은 다음에 보통의 프로그램들 설치하는 것처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 별거 없어요. 마지막으로 라이젠 마스터도 설치해줘야겠죠. 역시 영상 설명란에 링크 있습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다운받은 후에 실행해 주시고요. 보통 라이젠 마스터 설치하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10불이 필요하다고 뜰 거예요. 역시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알아서 다운로드가 되고 설치까지 완료가 되거든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요. 라이센스 동의에 대한 내용인데 스크롤 쭉 내리면 체크할 수 있어요. 체크해 주시고요. 경고문 역시도 체크 후에 인스톨을 진행해 줍니다. 그럼 알아서 설치가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액신 누른 후에 재부팅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셨다면 PC를 제대로 활용하기 전 드라이버, 바이오스를 설치까지 모두 마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별거 없습니다. 설치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인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라이젠 7 7700X를 최적화해 볼 건데요. 기본으로 쓰면 불덩이라고 놀림받잖아요. 이걸 공랭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게끔 설정해 줄 거예요. 역시 굉장히 간단합니다. 라이젠 마스터를 실행해 주시고요. 맨 처음에 베이직 뷰라고 해서 심플하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측 상단의 프로파일을 보면 컨트롤 모드가 현재는 디폴트로 되어 있죠. 이걸 에코로 놓아주고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어드밴스드 뷰를 클릭하면 훨씬 더 복잡한 화면이 나오죠. 다른 부분은 건드리실 필요는 없고요. 좌측 상단에 크리에이터 모드 또는 게임 모드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 모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을 보면 디폴트가 처음 선택되어져 있는데 이걸 에코 모드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적용을 눌러주고요. 그러면 라이젠 마스터 세팅도 끝났습니다. 설정하라는 대로 했는데 역시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테스트해보면 되겠죠. 사실 3D 마크만 확인해보면 제가 테스트한 환경에서는 에코 모드가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되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 차이면은 총점 기준으로는 오차범위 수준이에요. 하지만 저는 성능을 올리는 방법이 아닌 최적화, 특히 온도를 낮추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그래서 시드벤치 R23으로 라이젠 7700X를 100%로 갈구는 테스트를 해보면 온도가 약 28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초반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10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해도 온도 차이는 그대로인데요. 28도 차이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차이예요. 그렇다면 성능은 많이 차이가 나느냐? 약 3.2%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3.2% 손해보고 28도 낮출 수 있다면 저는 이 방법이 PC를 활용하는데 더욱 좋을 거라 보고요. 게임에서는 CPU의 로드율을 전부 끌어 쓰지는 않아서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배그에서는 평균 프레임이 조금 밀리는 게 보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위 1% 프레임도 한 10프레임 정도 에코 모드가 더 낮더라고요. 대신 에코 모드가 전력을 조금 덜 먹기 때문에 온도가 4도 전후로 낮게 측정이 됩니다. 오버워치2는 차이가 없더라고요. 전력에서만 약간 차이가 나고 온도와 성능은 동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과 에코 모드의 차이는 평소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게임에서도 사실 큰 차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8코어 16스레드를 최대로 끌어쓰는 작업을 한다면 그때는 온도 차이로 인해서 놀랄 수 있는데요. 에코 모드로 둔다면 대장급 공랭으로도 발열이 충분히 잡히기 때문에 라이젠 마스터로 아주 조금만 손본 다음에 활용하시라고 제가 간단한 팁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1부 영상에서는 컴퓨터를 구매하는 여러 방법을 알아보았고 2부 영상에서는 직접 컴퓨터를 조립하는 영상,
그리고 그 컴퓨터를 세팅하는 3부 영상까지 2023년을 기준으로 한 3부작을 마무리해보았는데요.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좀 최대한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다고 이해가 됐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쉬운 건 아니니까요. 지금 다시 보니 더 자세히 설명을 했어야 했나 이런 부분도 조금 보이기는 했지만 또 너무 늘어지면은 보시는 분들도 지루하기도 하고 집중력도 떨어지다 보니 요 정도면은 그래도 중요한 거는 다 설명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싶은데요. 이번 2023년 들어서 컴퓨터 조립 3부 영상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눈탱이 맞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제품 멋지게 조립해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생유! 그래도 이 정도면은 영상 쉽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다들 눈탱이 맞지 마시고 원하는 컴퓨터 저렴하게 잘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탱이 맞지 마!